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함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현재 이륜차 관련 소식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청원에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나라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과 새롭게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의 차이부터 좀 짚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라는 모토로 신설된 청원 게시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합리한 일을 목격했을 때 또는 국민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하고 만약 그 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공감을 얻는다면 그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가 나와서 청원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적인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이와 유사하지만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게시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청와대에서 마련한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국민의 제안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시판이 국민동의청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청원하고 그 공감수가 10만 개를 넘어가면 실제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기서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원이 채택이 된다면 본회의로 바로 상정이 되는 것이죠.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해서 청원이 의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 청원이 통과되어야 그 뒤에 추가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청원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민간의 청원 내용이 실제로 국회로 전달되고 해당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도가 국민동의청원이 가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건부터 사회적 비리와 도덕적 해이까지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이 중 20만 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해준다. 국민동의청원은 법이나 제도, 불합리한 법률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 비교적 법률과 가까운 부분에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10만 명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해당 청원이 전달되며 선임위원회에서 채택된다면 본회의까지 전달되어 실제 법안 구축의 의견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제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의 취지에 딱 맞는 청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청원 1호 청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청원의 취지부터 한번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왜 우리나라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가? 왜 OECD는 허용하는가? 허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은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모든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큰 배기량부터 차례차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점차 고속도로로 오히려 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오토바이 교통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청원의 취지다. 라고 이번 청원의 취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륜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등 상당히 많은 도로에서 주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지지하진 않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멀쩡한 도로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아예 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진입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처럼 익숙하고 자동차와 똑같이 취등록세를 내지만 재산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죠.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통행 구간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륜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정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배달 목적, 레저 목적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이륜차 관련법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소리죠. 우리가 매일같이 시달리는 어마어마한 교통체증, 주차 공간 부족,
그로 인한 불법 주차 등등 공간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시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 바로 이륜 자동차임에도 여러 핑계를 대가며 이용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청원은 효율적인 이동수단 재편성을 위한 당연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륜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시야를 바꾸는 것이 결국 이번 청원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비단 이륜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 드론, RC카 등등 절대 다수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유달리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륜차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번 청원의 이슈와는 비슷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주류 취미로 취급받고 도로 위에 서자로 놀림받는 국내의 이륜차 시장에 대한 청원임에도 지금 15,000명 정도의 공감표를 얻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륜차를 국도에서만 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륜차와 사륜차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할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국회에서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국민동의청원은 지금의 한국에 굉장히 적합한 게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호 청원의 경우에는 이륜차 관련 내용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국민이 법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마치면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어차피 이륜 자동차를 이제 완전히 지원할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륜차와 자륜차가 필요에 따라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공존을 고민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청원에 대해서 공감표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